저희가 이 책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가 공지 이벤트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마케터로 살고 있습니다. 책 5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 자리를 바꾸는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순간이동으로 하나 둘 셋 정식으로 회사 생활 시작한 건 카드회사 BC카드라는 회사였었고요. 2010년 1월에 처음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마케팅 팟캐스트를 한다던가 마케팅 관련된 모임을 나간다던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보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BC 스트릿박스라고 하는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인디밴드들과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합작해서 앨범을 내기도 하고 아마 콜센터에 전화하다가 나 담당자 받고 이렇게 해서 본사까지 받은 거죠. 현재 하는 일들은 마케팅 강의를 하기도 하고 월간 인사라는 일들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관련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벌었어요. 18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회사 다니던 거야 벌었고요. 19년도 들어서는 1년 동안은 회사 다니는 만큼 벌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뭐 매번 책 이야기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좀 특별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이 마케터로 살고 있습니다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무려 강혁진, 네, 접니다. 제가 책을 쓰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 책은 마케팅에 관한 책이고요. 마케터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캐스트 출판사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는데 뭐 마케터가 되고 싶은 대학생분들이라든지 마케터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네. 어떻게 하면 마케터가 되는지 또 마케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대표로 한번 문의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맨날 인터뷰를 하다가 인터뷰를 당하는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긴 할 건데 자리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 자리를 바꾸는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순간이동으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마케팅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김선영 대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긴장되네요. 대기업 마케터로 시작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저는 뭐 인턴 생활도 하긴 했었는데 정식으로 회사 생활 시작한 건 카드회사 BC카드라는 회사였었고요. 2010년 1월에 처음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웹 기획 그리고 소셜 미디어 기획. 그래서 그때는 소셜 미디어가 페이스북은 없었고요. 그냥 트위터랑 유튜브가 가장 대세였어요. 그래서 그것들 운영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2년차 때 바로 신사업 마케팅 담당을 하게 돼서 주니어로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전사 전략기획해서 전략 짜고 비전을 만들고 뭐 신사업을 검토하는 팀에서 한 2년 정도 또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2년은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캠페인 일을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제 퇴사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진행하셨던 업무 중에 네. 이거 진짜 내가 했지만 너무 잘했다. 나 강혁진이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회사에서 뭐 저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나 강혁진이다 뭐 이 정도로 대중이 알만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건 퇴사하기 딱 2년 전부터 디지털 마케팅 팀에서 2년에 걸쳐서 했었던 BC 스트릿박스라고 하는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처음에는 브랜드 캠페인,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는 디지털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빨간색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결제하게 하는 박스가 있었어요. 가수들 섭외해서 인디 밴드들과 함께 뭐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인디 밴드들과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합작해서 앨범을 내기도 하고 아마 여기 나갈 텐데 그 BC 스틸박스라고 지금도 이제 딱 검색하시면 그 음원들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에디킴, 그 장재인 씨, 조정치 씨가
같이 함께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그분들과 인디 가수들과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제 JTBC에서 당신네가 만든 그 빨간 박사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 JTBC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거 보셨어요? 죄송해요. 아마 고민하다가. 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솔직한 편인데 거기에도 같이 저희가 JTBC랑 함께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용산에 있는 열정도라고 하는 청년장사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골목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고생도 많이 했고 가장 의미 있었던 거고 상도 받았었고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시고 네.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뭔가 대기업 마케터의 하루가 좀 궁금한데 네. 그 사실은 이제 퇴사한 지 3년 돼가지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사실 마케터가 마케팅 고민만 하는 시간들은 뭐 특히나 대기업에서는 한 절반 정도 될까? 왜냐면 이제 큰 회사의 조직원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다양한 교육, 윤리 무슨 그런 교육, 성희롱 방지 교육,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교육,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오전에 오면 그런 업무를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뭐 정해져 있는 일과가 있지는 않았었지만 미팅과 업무와 이런 섞여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52시간 제도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서 네. 보통 야근하면서 일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래서 낮 시간에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일, 그럼 저녁에는 저 혼자 하는 일, 이렇게 나눠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케터가 되고 싶었는데 마케터가 직접 돼보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셨던 업무랑 좀 네. 달랐을까요? 나는 이런 일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것까지 하게 되더라. 뭐 근데 그런 친구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예전에 후배들 중에 어떤 이제 자기가 만든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 캠페인 때문에 고객이 이제 화가 난 거야. 뭔가 지금 뭐가 잘못돼서.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다가 야, 담당자 받고 이렇게 해서 본사까지 받은 거죠. 근데 그 후배가 막 고객이랑 전화를 끊더니 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마케터가 그런 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2년차 때 그 신사업 마케팅을 할 때 제가 잘못 만든 이벤트 때문에 고객 클레임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마케터라는 게 뭐 일이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좀 마케터가 워낙 많으니까, 특히 뭐 스타트업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터, 컨텐츠 마케터 이런 얘기도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정말 매니징하고 전체 컨셉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 안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팀으로 많이 옮겼는데 마지막에 그 있었던 팀은 정말 제가 생각하던 꿈꾸던 마케팅에 가까워서 그때는 되게 열심히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케팅이 좋아서 또 네. 열심히 준비해서 7년 반 동안 다녔던 회사를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른 나이라고 생각한 30대 중반이었죠. 중반에 네. 퇴사를 그쵸. 하셨다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에 이직을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저는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뭐 새벽까지도 일하고, 예전 어떤 때는 한참 열심히 일할 때는 밤 12시에 퇴근하면 이제 1층에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 오늘은 일찍 가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이상 이제 회사에서 뭐 더 궁금하거나 이런 걸 더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로 좀 다른 재밌는 걸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했고, 처음부터 막 큰 꿈을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봐야지라고 하다가 퇴사하고 1년 정도 뒤부터 이제 월간서른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보통은 퇴사를 아예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이유가 사실 경제적인, 내가 퇴사했는데 그 기간이, 그러니까 다음 갈 곳을 정해두지 않을 경우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네네.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2017년 6월에 퇴사를 했었고, 네. 2017년 4월에 결혼을 했고, 2017년 1월에 승진을, 그러니까 1월에 승진, 4월에 결혼, 6월에 네. 퇴사. 아이고.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야, 결혼됐고 승진됐으면 네. 안정적으로 살아도 되잖아 라고 할 네. 판데, 인생의 숙제 같은 게 이제 끝난 느낌? 이제는 정말 그래도 이해해준 아내가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사실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변을 보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마케팅 강의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직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네. 여기에만 막 이거에만 매달려서 평생을 우리가 막 이렇게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좀 확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업무를 하다가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제가 강사라는 직업에도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강사하는 사람들을 퇴사하기 한 2, 3년 전부터 그냥 내가 2, 3년 후에 퇴사해야지는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냥 강사 교육도 듣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직장인에 해당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그러니까 부지런한 게 네. 뭐 딱히 큰 취미가 없어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거 말고는 뭐 프로 네.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고 프로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게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는 그래서 뭐 마케팅 팟캐스트를 한다던가 뭐 마케팅 관련된 모임을 나간다던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보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뼈속까지 마케터시네요. 지금 모르겠어요. 들었을 때는. 관심이 많은 거죠. 회사에서 뭔가 내공을, 그러니까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내공을 길러서 딱 이제 됐다 하고 하산하신 느낌이. 그 책에도 제가 써놨는데 그 네. 모베러웍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네네. 이제 티셔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시는데 티셔츠에 딥다이브라는 단어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네. 설명하면서 너 수영장 바닥까지 가서 동전 주워 봤어? 그 심정으로 일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저도 회사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하면 그냥 겉면으로 하기보단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할 때 내가 A부터 Z까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광고 제작을 할 때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선뜻 먼저 나가 그 추운 겨울밤에도 촬영 현장에 나가서 촬영 스태프들이랑 같이 보고 어떻게 촬영하는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현재 프리랜서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거쳐서 현재는 그럼 네. 뭐 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는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하는 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뭐 다른 회사의 마케팅 일을 잠깐 한 적도 있었어요. 뭐 스타트업들의 마케팅 일을 도와주거나 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 하는 일들은 마케팅 강의를 하기도 하고 월간서론 일들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관련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는데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전자책 플랫폼에서 오디오북 중에서도 마케팅 부분을 제가 책을 선정해서 요약해서 읽고 그걸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월간서는 원래 이제 오프라인 기반에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하는 형태였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 형태로 좀 바뀐 거고요. 또 지금 크게는 두 가지를 더 하려고 하는 게 하나는 서른마켓이라고 월간서론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큐레이션 마켓 형태의 오프라인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기준으로 이제 지난 주말 미래 책발전소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서른마켓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키워가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마케터들에게나 브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퍼런스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더 버시나요? 얼마나? 제가 처음에 네. 퇴사했을 때는 그 6월에 퇴사했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운 좋게도 이제 회사 다니던 만큼 벌었어요. 18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회사 다니던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벌었고요. 19년도 들어선 1년 동안은 회사 다니는 만큼 벌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근데 그래도 1분기는 괜찮았고 2분기가 힘들고 3분기부터 이제 다시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이제 막 회사랑 비슷한? 근데 이제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네.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다음 달에 강의가 하나도 없다는 게 갑자기 확 느껴져요. 다음 달에 강의가 없네? 그러면서 막 등줄기 식은땀이 막 흐르고 뭐 해야 되지 막 불안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강의가 없으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나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불안하진 않아요. 네. 그런 건 있어요.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시간을 쓰면 제가 하는 일이 회사의 자산이 되고 물론 저의 레퍼런스도 되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저의 브랜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프리랜서 마케터가 돼서 좋은 장점 3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프리랜서 마케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점은 일단은 제 시간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또 세 번째는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커요, 사실. 3번째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프리랜서일수록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더 잘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것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은 야, 뭐 너 영업하려고 그러면 술도 먹어야 되고 이러지 않냐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은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냐의 문제지 제가 나랑 얼마나 친하냐는 사실은 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실력으로?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죠. 더- 월간 서른도 제가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구독자가 적어도 좋은 분들 유튜브에 모실 수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단점은 첫 번째는 뭐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사실은 네. 그것도 그렇고요. 수입 불안정 말고 단점 1, 2, 3번 아닌가요? 수입 불안정. 수입 불안정? 수입 불안정? 수입 불안정. 근데 수입이 불안정한 게 꼭 단점은 아닌데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냥 좋아요. 네,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마케터로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지점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도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